지난 2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택시 요금이 인상된 건 2019년 2월 이후 약 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거리 역시 기존 2km에서 1.6km로 줄어들었고,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 역시 각각 132m에서 131m로 31초에서 30초로 조정됐습니다. 한국의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르자마자 시민들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까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 수가 한류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택시비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에서 택시를 타는 외국인들의 비중도 많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택시비 인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한국이 반가워 12시가 넘어서까지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어. 그런데 어쩐 일인지 택시가 너무 잘 잡혔어. 한국의 강남이나 이태원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주말 새벽에 택시를 잡으려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거든. 그런데 택시를 타자마자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기본 요금이 6,700원이 넘는 게 아니겠어? 내가 아는 한국 택시는 매우 저렴했는데 기사님에게 물어보니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할증 요금까지 인상됐기에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돈이 나온다고 하기에 힘들지만 난 바로 택시를 내려서 지하철을 탔어. 이제 한국에서 쉽게 택시를 탔다가는 여행 경비를 다 날릴 수 있으니 조심해.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외국인 글쓴이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기본 요금에 심야 할증 요금까지 인상된 한국 택시를 처음 타본 외국인이 기겁하고 택시를 내려 지하철을 탔다는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의 일부 외국인들은 택시 요금도 요금인데 그 시간에 지하철이 있다는 게 더 신기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12시가 넘어 지하철을 타도 괜찮은 거예요. 저라면 기본 요금이 10,000원이 넘었어도 겁나서 그냥 택시를 탔을 것 같아요. 한국이 진짜 안전한 나라이긴 한가 보네요 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택시비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한국이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최근 제일 인기 있는 여행지란 걸 입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택시 및 대중교통의 요금 정보는 매우 중요하고 제일 먼저 알아보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계속해서 한국의 택시비 인상과 관련된 글이 올라오자 외국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오히려 좋다는 주장이었고, 하나는 택시와 더불어 지하철과 버스 등 계속해서 높아지는 한국의 교통요금이 여행객 입장에서 아쉽다는 주장이었죠. 먼저 외국인들 중 택시비 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무래도 택시비가 오르게 되면 한국에서 택시 타기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은 늦은 밤이나 새벽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다가 몇 시간씩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인들 역시 서울의 주말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느라 시간을 보내는 건 끔찍한 일이고 또한 쉽지 않은 일인데 외국인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끔찍한 경험일 수밖에 없죠. 때문에 한국을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 외국인들은 택시비가 조금 비싸지더라도 한국에서 마음 편히 택시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좋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한국 택시 요금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하면 크게 높은 건 아니었다는 점 역시 한국 택시비 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택시 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저렴했습니다. 특히 평균적으로 도시의 물가와 비례하는 택시비를 생각하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도시인 서울의 택시 요금은 생각보다 아주 저렴한 수준이었죠. 시간이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지난 2018년 여행정보 사이트 프라이스 오브 트래블은 전 세계 88개의 도시의 택시비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3km 동안 운행한 요금을 기준으로 택시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스위스의 취리히였습니다. 취리히의 경우 평균적으로 22달러 정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27,500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이죠. 같은 강남인 강남역에서 압구정역까지가 약 3.6km 정도 되는데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10분 더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무려 3만 원에 가까운 택시 요금이 나온다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도쿄의 해당 거리 택시비가 약 13,000원 정도라고 하니 스위스의 택시비가 왜 세계 1등인지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도쿄의 경우 17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택시비 순위는 몇 위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88개 국가 중에 61위로 비교적 택시비가 상당히 저렴한 측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3km 기준 한국의 택시비는 약 6-7천 원 정도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택시비가 비싼 나라에서 여행 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택시비 인상이 그렇게 과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비싸졌다고는 하더라도 한국에 가끔 여행 오는 외국인들의 경우 그렇게 부담이 되지도 않고 조금 비싸도 늦은 새벽 편하게 택시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이득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실제로 택시비가 인상되고 난 후 이제 서울 번화가에서도 늦은 새벽 택시를 기다리느라 길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택시가 남아돌고 있죠. 심야 할증까지 추가로 붙다 보니 차라리 모임 자리를 일찍 끝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택시비 인상 소식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외국인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밤 문화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한국에서 택시는 필수 요소였는데 심야 할증까지 오른다는 게 아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새벽 3, 4시나 해가 뜰 때까지 놀아도 안전하고 저렴한 택시가 있으니 걱정 없이 한국의 모든 24시간을 누릴 수 있었지만 만약 일본처럼 택시비가 계속 오른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죠. 물론 한국을 어쩌다 한두 번 오는 경우라면 이렇게 택시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제 여행지로 한 번 오는 나라가 아닌 주기적으로 찾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을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토는 크지 않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넘쳐나는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소식에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의 한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택시비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알 거야. 그땐 정말 택시만 타고 돌아다녀도 교통비 부담이 없었는데 말이야. 조금 아쉽기는 해. 한국의 택시 기사분들이 보면 욕하겠지만. 그것도 맞지만 한국의 택시비가 아무리 비싸져도 사실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대중교통도 워낙 싸다 보니 많이 비싸진 것도 아니라고 봐요. 가격 인상이 택시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그래도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이태원에서 새벽에 택시를 잡는 것은 유일하게 한국이 끔찍한 점이다. 한국은 밤에 놀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 심야 택시를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결국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택시 기사들도 심야에 일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싸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애초에 다른 나라에선 택시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거든. 한국에서처럼 편하게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선 일본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대중교통도 말도 안 되게 비싼데 택시 요금 역시 비싸서 여행 경비 중 대부분이 교통비로 나가는 느낌입니다. 일본과 한국 두 곳을 모두 가봤고 모두 훌륭한 관광지였지만 교통비만 따져보면 일본은 최악이었다. 그나마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심야 버스도 많아서 잘 알아보기만 하면 택시 타는 빈도를 최대로 줄일 수 있어요. 저 역시 한국에 있을 땐 택시를 안 타고 대중교통으로 다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택시비가 올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이유죠. 택시기사도 먹고 살려면 이 정도의 인상은 필요한 수순이라고 봐.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 게다가 택시가 없어 비싼 택시를 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본 택시값이 오르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한국 정도의 안전한 치안을 자랑하는 곳에서 심야에도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누가 보면 자기들이 사는 나라는 택시비가 한국보다 싼 줄 알겠어요. 한국은 지하철 요금도 워낙 싸다 보니까 택시 요금 인상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기준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매우 낮은 요금이라고 생각해. 저 역시 이번 인상에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택시 요금을 후려치는 기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이 훨씬 낫다고 봐요.
서울의 교통체증만 아니었어도 불만을 가지진 않았을 것 같아. 서울은 한번 막히면 정말 오래 걸리거든. 그건 맞아. 사실 나도 전에 한번 택시를 탔다가 차가 너무 밀려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4만 원 이상 나온 적이 있어. 분명 2만 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사실 인상 퍼센트로 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로 비싸진 않은 가격 같은데.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선 꽤나 큰 타격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가끔 이용하는 우리 같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는 택시가 그만큼 많이 다닐 테니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한국도 결국 오르긴 오르는구나.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양호하지. 한국에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도 이미 2배 이상은 비쌌다. 12시만 지나도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나도 그 중에 하나였고 너무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그만큼 여행 시간을 알뜰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난 지금의 인상이 괜찮다고 봐. 그래도 버스나 지하철의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택시비를 너무나 많이 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24시간으로 돌리기엔 준비해야 할 조건이 많아. 뉴욕만 해도 지하철을 24시간 운영 중이지만 관리 상태는 최악이지. 이상으로 한국의 택시비 인상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